토요일은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설 클리닉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어깨동무가 여러 가지를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살 빼는 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가 돼요. 이제 점점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해서 여름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때부터들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자, 살을 빼는 거는요, 실은 참 쉬워요. 근데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신경 쓰고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그거는 체중을 빼고 나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살을 빼는 거는 남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뺄 수 있지만 이 유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중을 어떻게 줄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살이 빠지려면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게 있을 거예요. 하루 동안 쓰는 게 있을 거고요. 그게 거의 비슷할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체중이 유지가 돼요. 근데 쓰는 것보다 먹는 게 많아지면은 체중은 점점 늘어납니다. 자, 반대로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하면 체중은 점점 줄겠죠. 이게 다예요. 다이어트는 간단하죠. 네. 그래서 먹는 거를 지금보다 조금 덜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보다 쓰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체중은 지금보다 빠지게 될 거예요. 해서 먹는 거를 줄이는 게 이제 식이 조절을 하는 거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음식들, 먹는 열량들을 좀 낮추게 되면은 지금보다 체중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쓰는 열량을 늘리는 게 활동량을 좀 늘리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깨동무에서는 실제로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운동까지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금상첨화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입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먹는 분들이 계세요. 30분 동안 열심히 운동장을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이 좀 칼칼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판기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캔콜라를 하나 이렇게 딱 빼가지고는 마셨습니다. 먹는 게 더 많아졌을까요? 쓴 게 더 많아졌을까요? 먹은 게 많아요. 먹은 게 더 많아졌죠. 그래서 30분 동안 운동장 돌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캔콜라 하나 뽑아 먹는 걸 우리가 잠깐 참는 거는 잠깐의 유혹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깨동무에서 이제 체중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좀 식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만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살을 빼고 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체중이 빠진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습관은 아직도 내가 70kg 때 하던 대로 먹고 70kg 때 하던 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체중이 60kg대로 줄었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느냐 하면은 내 습관 따라서 다시 금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60으로 빼고 나서 그게 잘 유지가 된다는 건 거기에 걸맞게 먹고 거기에 걸맞게 쓰도록 습관이 조정이 됐을 때만 그게 가능하겠죠. 살을 억지로 빼게 만들지는 않아요. 살을 빼고 나서 몸이 망가지면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살을 빼고 나서 더 건강해지는 거를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식하고 탕약 처방이 주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다 보니까는 좀 배가 고프잖아요. 선식을 먹고 나면은 좀 든든하게 그런 포만감을 줘서 좀 잘 견딜 수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식사량이 줄다 보니까는 좀 기운이 빠지거나 이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탕약은 좀 기운 나게 하는 그런 처방을 저희가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약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뭐 환기나 녹각이나 숙장이나 당기국이자 산수유처럼 이렇게 몸을 좀 도와주는 계통의 약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좀 든든하게 포만감을 주는 약재라든지 부종을 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전체적으로 대사량이 좀 항진될 수 있도록 대사량을 좀 높여주는 그런 종류의 처방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지는 더 가벼워요. 의욕적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한 이틀 정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변화가 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식탐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인간은 필요한 거 이상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먹는 걸 왜 먹죠? 일단은 살아있으려고 먹잖아요. 모든 동물은 살아있기 위해서 먹어요. 근데 인간은 살아있으려는 이유 말고도 먹어요. 어떨 때 먹죠? 좀 스트레스 받으면 먹죠. 네. 그리고 심심할 때 또 먹어요.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식사를 잡는다든지 그러면서 또 먹어요. 해서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는 수단으로 많은 욕구들을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식사량을 좀 줄이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욕구들이 다른 수단으로 좀 대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인 식탐들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계속 이제 식사량을 소식을 하다 보면은 위의 용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좀 평소에 과식하고 포식하고 하다가 위가 늘어나서 웬만큼 먹어도 자기 양에서 이 포만감을 못 느끼다가 이제 위장 용량이 줄어들고 나면은 자기 양에서 이제 배부른다는 그런 신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예전만큼 못 먹겠어요. 너무 배가 불러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도달을 하면은 다이어트는 거의 다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어트 치료를 중단을 하더라도 계속 소식하는 습관이 유지가 되면서 자기 적정 체중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스케줄 잡아드리는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첫 달에 보통 자기 체중에서 한 8% 정도가 빠져요. 두 번째 달에는 조금 늦어져서 한 5% 정도가 더 빠지고요. 세 번째 달에는 거기서 한 4% 정도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한 70kg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첫 달에 한 64.4kg 정도까지 빠지고 두 달 하면은 한 9kg 정도 빠지고 석 달 하면은 한 12kg 가까이 그렇게 빠지죠. 그래서 내가 체중을 얼마나 줄이고 싶느냐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지속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살을 뺄 때 꼭 성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두 가지 습관이 있어요. 식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를 얼마나 천천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난 별로 체중이 안 늘어,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 잘 관찰을 해보면은 상당히 천천히 식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주변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먹는 게 겁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 밥 먹는 것도 물 마시듯이 호로록 그냥 마셔버려요. 상당히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살이 잘 찌게 돼 있고, 천천히 먹는 분들이 체중이 변화가 거의 없게 됩니다. 해서 식사를 좀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번 씹으면 금방 사라진대요. 그래서 씹는 거를 좀 숫자를 세가면서 씹는 게 식사를 천천히 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밥 한 숟가락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0번 씹고 나면은 꿀떡 삼키고, 또 반찬 하나 집어넣고 또 50번 씹고 나면 삼키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속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식사량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 조절에 많이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 부르면은 거기서 이제 식사를 중단하셔야 돼요. 얼마만큼이 내 적정량인지는 내 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먹다가 배가 부르다 그럼 거기서 이제 중단을 하면은 안 되는데, 근데 밥 차려놓고 이게 남아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시켜놓고 남기니까 또 아깝잖아요. 이거 남은 건 내가 다 먹어치워야지 하시면서 이제 너무 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지만 다이어트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머니들한테 한마디씩 해드리는데, 음식 쓰레기는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몸에다가 버리지 마세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죠. 자, 살이 찌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증가가 돼요. 뇌졸중의 위험성도 증가가 되고 심장 부담도 많이 증가가 되고요. 당뇨나 아니면 췌장염 같은 게 걸릴 확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변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월경에 변화가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나 이런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체중을 지탱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이런 쪽에 부담이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무리를 주게 됩니다. 보통 무릎이 자기 체중의 5배에서 한 15배만큼의 체중을 지탱한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경사진대 오르내릴 때 한 15배 이상 되는 이제 체중을 견뎌야 되는데, 거꾸로 따지면은 무릎 아픈 분들이 체중을 한 10kg만 줄였어요. 다만 3, 4kg라도 줄였어요. 그러면 상당한 많은 부담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어트를 해보면은 무릎이 아팠던 분들이 금방 또 좋아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BMI라는 체질량 지수로 보통 많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기 체중을 자기 키로 두 번을 나누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구해져. 가령 내가 이제 170cm고 체중이 70kg가 나간다. 그럼 70을 1.7로 두 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온 수치가 내가 25보다 낮다 그러면은 정상이고요. 만약에 30보다 높다 그러면 상당한 과체중이 되죠. 그 사이에는 이제 위험군에 속하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좀 체중 관리가 필요한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마다 이제 이벤트를 해요. 저희 이제 다음 달에 또 시작이 될 텐데, 위소한 탄생이라고 해서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할 때보다는 좀 약간 경쟁을 하고 남들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오래 잘 유지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하면서 순위권 안에 드시는 분들 3등까지 저희가 포상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요. 6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주마다 지금 자기 순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게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작년에도 중화도에서
우승하신 분이 6주 동안에 20%를 뺐어요. 자기 체중이 상당히 잘 빠졌죠. 그래서 우승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 중화점이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명문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주변에 좀 체중 줄이는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같이 시작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저희 다이어트 카페도 있어요. 어깨 동무 한의원 다이어트 이렇게 치면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제 다이어트에 필요한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 한 1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물론 치료를 받는 기간이 1년이 필요를 한 건 아니고요. 내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체중을 유지하는데 1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상하부에는 내 체중을 계속해서 정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있어요. 한번 내가 70kg가 정상이야 라고 입력이 되면은 웬만큼 많이 먹고 덜 먹더라도 그 70kg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뭐 한 48kg까지 빼놨더라도 내 몸은 아직도 70을 정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조금만 과식하거나 그럼 금세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를 유지를 하고 나면 이 세트 포인트가 다시 내 체중에 맞춰서 낮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통 한 1년 정도라고 그러는데 1년 정도 그러고 나면은 내가 좀 과식을 하더라도 다시 그 새로 맞춰진 그 포인트로 내려가게 내 몸이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1년은 내가 그 체중을 계속 유지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음식 기업들이 있어요. 음식을 파는 기업들의 최대 목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먹도록 좀 강요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괜히 감자도 하나 더 먹어야 되고 세트가 더 싸니까 콜라도 좀 더 큰 걸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이제 많이 먹도록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중을 잘 줄이려면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영양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들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지금까지 먹던 습관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가볍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어깨동무하는 네.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네.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잘 상담을 해드리고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또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